안녕하십니까.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 네, 오늘 돌아왔습니다. 짠맛의 힘 같이 읽어볼 거고요. 제가 하루 못 왔나요? 주말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드디어 6장으로 들어가요. 233페이지. 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권 중에 벌써 이만큼 읽고요.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90% 읽은 것 같아요. 80% 90%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장, 드디어 6장,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이제 뇌와 이제 소금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뇌척수액. 이미 이 방송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뇌척수액과 소금, 수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노신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엄청 신선할 거예요. 저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돈 좀 버실 겁니다. 진짜 돈을 버시게 돼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 읽다 말고 돈 버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돈 버는 걸 너무 이렇게 터부시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해야 돈이 온다 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돈을 좀 사랑해 보십시오. 몸이 굳으면 정신도 굳는다. 신외 무물 심신일려다. 늘 한자는 어렵지만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 신외무물 심신일려다.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라는 뜻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풀어놓으셨네요.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 그렇죠. 튼튼한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탕입니다. 타고난 바탕이든 운동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바탕이든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몸속의 장기이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20%, 산소의 25%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안 됩니다. 신체로 봤을 때는 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몸으로 쳤을 때 10%도 안 되겠죠? 뇌의 크기와 무게 해봐야. 근데 영양분의 20%와 산소의 25%를 사용해요.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은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주신경, 끝도 없이 다니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20%, 산소의 25%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뇌의 영양 불균형이 정신분열, 치매, 자폐, 공황 장애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술을 마시면 혀도 풀리고 다리도 풀린다. 먹는 대로 그 기운이 표출되는 것이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심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분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차분해질 수가 없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경우 아무리 긴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육이 수축되어 자기 뜻대로 입이 떨어지지도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는다. 이제 파란 줄.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이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잘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주변 사람이나 일에 흥미가 없고 자꾸 짜증이 나고 답답함을 느낀다.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져서 지구력도 떨어진다. 에너지나 기운은 피에 실려 움직인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전달이 되면 쉽게 지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네, 맞습니다. 네.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은 심장이 망가진다고 늘 그 얘기를 신원범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강의하실 때마다 신장을 다치면 그 다음 차례는 심장이다. 그러니까 비뇨기 계통이 좋지 않은 분들은 심장도 강하다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의학에서 짠맛은 신장하고 직관되어 있다고 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짠맛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노폐물은 짜서 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짜내는 힘, 짜서 독소를 버리는 힘, 그게 짠맛이라 했습니다. 여기 짠맛. 짜내서 밖으로 버린다고요. 노폐물, 중금속,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 걸러내야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저기 산속에 강원도 들어가서 살면 몰라도. 다시 한번,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좀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뇌에다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은 또 나오죠. 물과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준다. 두려움까지도 없애준대요. 그 왜 놀래가지고 예전에 소금 이렇게 소금 받아와 그리고 옛날에는 키를 써서 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럼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나눠주잖아요. 소금이 그만큼 귀했던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두려움 없애고 잠 잘 자게 만들려면 소금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왜 그 귀한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줬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 뿌려주잖아요. 밖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뿌려주고 들어오라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잡기를 쫓고 뭐 병균을 쫓고 그럴 때 쓴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 두려움도 없애주면 소금물을 자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암흑기라 불리는 서기 500에서 1000년경에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염전이 줄어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소금이 부족했대요. 유럽에. 그러자 대륙 곳곳에서 정신 이산과 탈수 증세를 보이며 사람이 미쳐 날뛰고 몰골이 귀신처럼 변해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피에 0.9% 염도가 들어있잖아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몸에 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피가 굳어 있으면 정신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단단하고 걸쭉한 기운이 실린 혈액과 체액은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부드럽고 유연해지려면 산소가 많은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한다. 이는 오행에서 단단한 기운인 토기가 수기, 물수, 수기를 누르는 상황으로 토극수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단단하잖아요. 뭐 하나 삽도 안 들어갈 만큼. 토국수가 심해지면 몸도 생각도 굳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이런 분들 있죠.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기가 싫어요. 말만 하면 그 뒤에 그걸 인정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이런 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만 하는 거 전부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말. 누구한테나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또한 누군가 의견을 내면 반대와 비판부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있다. 아예 반대한다고 마음 먹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거예요.
파란 줄, 긍정의 힘이 중요한 줄 알지만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분위기도 칙칙해져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사는데 소신이 있는 고집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이유 없이 똥꼬집을 계속 부리게 된다. 똥꼬집. 이처럼 생떼를 쓰다 보니 결국 불통이 된다. 그렇죠. 누구나 가끔씩 불통, 내가 불통인가? 내가 대화법이 좀 힘든가? 남들하고? 다른 분이 힘들어하나? 이럴 때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매사가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낸다는 것은 그 자신은 녹아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거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녹는데 음식의 모든 그 고유의 맛을 다 뽑아내요. 소금의 역할이. 그 미네랄의 역할이기도 하고 소금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이 왜 맛있어졌겠어요? 소금밖에 안 쳤는데. 거기에 고유의 맛을 다 잡아 끌어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는데 왜 소금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NaCl 단순히 화학식으로 만든 것 짠맛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들은 온전히 녹아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때 맛을 낸다. 이게 난 너무 이게 아름다워요. 완전 식구처럼 들려요.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낸다잖아요. 온전히. 그게 역할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맛이 난다. 물과 소금이 풍부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듯 유연하게 흐르고 스민다. 이를 이심전심, 동기감응이라고 한다. 동감의 뜻이 동기감응이란 뜻이었군요. 동기감응. 그래서 응응 이러는 모양이죠. 응응. 응? 맞나요? 무슨 말을 긍정으로 이해할 때 응응 만화에서 응응 많이 쓰죠.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소금의 기운이 부족하면 반대부터 한다. 밥을 먹자고 하면 싫어 안 먹을 거야 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싫다고 먹을 거야 라고 말한 뒤 그럼 이리 와 먹자 그러면 또다시 싫어 안 먹어 라고 반대로 행동한다. 아주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7살? 요즘엔 5살이라 하던데 어떻게 하고 싶은 그냥 이걸 그냥 내 자식이지만 이때 짭짤하고 간간하게 먹이면 몸과 생각이 말랑말랑해진다. 꼭 한번 해보세요. 반대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 엄청 안 듣는 애들 짭짤하게 하고 먹여보세요. 어린이 아이 할 거 없이 몸에 물과 소금이 풍부해지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부분이 풀어져 융통성이 생긴다. 파란색 줄. 앞서 짠맛은 연견작용, 즉 굳은 것을 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다. 원래 소금의 주요 역할은 정혈작용이라 했습니다.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걸러주고 맑게 만들어주는 게 정혈작용. 그 다음은 연견작용, 굳은 것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연견작용.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피가 돌면 호흡이 편안해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느긋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성향이 바뀌어 학업이나 일에 있어서도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굳어 있으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칭찬보다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부터 부각시켜 말하게 된다. 기다려주고 지켜주기보다 채근하고 지적하다 보니 아이는 은연중에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 그러나 부모가 바뀌면 아이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사례,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질병, 화병. 40대 중반의 P씨는 자궁이 안 좋아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심한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에다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돼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데다 심적으로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늘 속상해했다.
소극적인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이들 역시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 원하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가족 때문에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 억울한 것이 많다 보니 화병 증세까지 있었다. 상담하면서 P씨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 공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원리를 공부하고 몸을 써보면서 자신의 몸과 생각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소금이 필요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소금의 필요성도 느꼈지만 소금 먹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몸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먼저 얼어있던 땅을 녹이듯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을 함께 했다.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기운인 화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병행하자 소금이 조금씩 흡수되기 시작했다. 소금과 물의 양을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자궁 쪽에서 엄청난 양의 분비물이 쏟아졌다. 허리와 목을 비롯해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생각도 조금씩 유연해졌다. 혈액이 맑아지니 심장도 훨씬 편안해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다. 문제가 남편과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 후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어 혼내거나 다그치기 전에 먼저 묻게 되었다고 한다. 숱한 자기 개발서와 자녀 교육 책을 읽는 것보다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몸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생각이 풀려 건강도 찾고 가족관계도 회복되었다. 11년 차인 지금도 소금을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으로 여기며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다. 소금이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나이가 들면 종종 예전 같지가 않네,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다 굳었네, 입속에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나질 않네 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가 굳고 뇌가 턱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필수템. 예. 나이를 먹으면서 절대 가족들의 필수템. 식탁에 소금을 다시 놓아두라 했습니다. 간장이랑 소금이랑 조금 따라가지고 필요할 때 간을 해서 먹도록. 4명의 가족이 4명이라 하면 4명의 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에 맞춰 먹도록 도와주세요. 뺏지 마세요. 간간히 먹을 때 뺏지 마시라고. 나쁜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빨리 떠오르지 않자 속상하다고들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니다. 시험지만 받으면 눈앞이 깜깜해져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10대들도 많다. 공자는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안 오시나 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니까 꼭 다 시청하시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시험지만 받으면 눈앞이 깜깜해서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괴로워하는 10대도 꽤 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인자요산, 지자요수. 수 기운은 지혜로움의 상징이다. 물질 가운데 정보가 가장 잘 새겨지는 매체가 물이다. 물은 순수해서 파동에 고유의 성질이 없다 보니 파동이 가장 잘 실리고 정보를 그대로 기억한다. 딱딱한 흙바닥에 돌멩이를 던지면 부딪혀 그대로 튀어나오지만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장대로 파문이 일어난다. 물이 지구 전체를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듯이 물은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정보를 실어 나른다.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잉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있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세포에서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뇌라도 소금과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요 파란 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나이와 무관하게 공부가 좋아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60대 나이에 고시 공부를 해도 붙을 것 같다며 두뇌가 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소년이나 수험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처럼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과목이 성적이 오르자 부모가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소금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한다. 실컷 공부하고도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애초에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허리병 등의 몸의 문제였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져 깜짝 놀라곤 한다. 건강을 찾은 고시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소문이 나더니 수년간 고시생들이 줄지어 찾아오기도 했다. 파란 줄,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뒤쪽, 머리부터 후두부 뒤쪽까지 쭉 배수열 얘기하겠죠? 독맥.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자극 전달이 잘 이루어져 지혜롭게 바라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요 마지막 한 꼭지를 더 읽을게요. 집중력과 지구력, 논리적 사고를 높여준다. 소금이. 사례, 비염과 여드름,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비염으로 불편해하면서 고생하던 중학교 3학년 H는 9월에서 10월부터 시작되는 비염으로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한동안 괜찮았다가 에어컨을 틀면 또다시 심해지는 등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살았다. 중학생이 되면서 여드름과 등드름도 심해졌고 다리의 습진 부위 역시 더 넓어졌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까칠해 유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승부욕도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짜증이 났고 그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상담하러 왔지만 속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비염이 심하고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등 몸의 문제가 모두 관련이 있으며 고기 킬러의 밥보다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도 소금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곡식으로 영양을 잘 하고 깨끗한 소금을 하루 3번 이상 잘 챙겨 먹기로 했다. 그 외에는 입맛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했다. 대신 수시로 먹던 찬물과 음료수 등은 차갑지 않은 상태로 먹거나 따뜻하게 해서 먹기로 했다.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주 2회 꾸준히 운동을 나왔고 운동 전후로는 소금을 꼭 챙겨 먹었다. 물과 소금으로 깨끗해진 혈액이 잘 흘러 몸이 따뜻해지자 비염이 좋아지고 여드름과 등드름, 무좀, 다리 습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고 얼굴빛이 환해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포기하다시피 한 수학 과목 성적이 오르자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여겼던 생각이 바뀌어 자신감도 생겼다. 식사 외에 500ml 보리차나 이온 음료에 1% 정도로 소금을 녹여 2~3병 정도 마시며 공부를 했고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소금량을 늘렸다. 효과를 경험했기에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먹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3년간 하루 12에서 15g 정도 꾸준히 먹으며 공부했고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했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와 뇌의 기능과 논리적 사고, 유연해지는 거, 소금의 연견작용,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연견작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몰입의 힘을 길러준다. 어지럼증과 피부 트러블, 우울함과 무기력증과 소금의 관계, 사례부터 읽어볼 거예요. 전 사례가 너무 재밌습니다. 사례가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신희 원장님이 100일 프로젝트 그 오늘의 그 인물로 뽑혀가지고 100일 프로젝트 시즌 5에 밥을 함께 사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낼름 얻어먹어야죠.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원장님, 지금 오셨다고요? 이제 끝났는데? 오늘 내용 너무 좋았으니까 뇌와 그 소금과 수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요거 그 다 올리지는 않는데 요 지금 찍은 것들을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걸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수분 먹고 이렇게 소금하고 수분 충분히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전 너무 보람이 있어요. 저희가 소금 사업하면서 이런 그 행복함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좀 더 훨씬 더 잘 되겠죠. 진짜 그 백옥에서 귀하게 만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해양심층수 미네랄 솔트를 꼭 한번 접하시길 바랄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제목은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이에요.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 제가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네, 이영희 원장님도 그 백옥샵 소금의 열혈 팬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 이영희 원장님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한 수십 명은 넘을걸요? 그죠? 수십 명도 넘을 거예요. 진짜 네,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 다시 유튜브를 바꿨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좋아지면 그게 최고의 명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는 딱 받아들이면 완전 좋아질 나이예요. 50대, 40대, 50대, 60대부터는 지금 먹는 게 내일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그냥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값으로 따지는 건 나쁜 짓이에요. 실제로 더 좋은 걸 찾아봐야 없어요. 저희가 찾아봐도 아직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가 가장 맑고 오염이 덜 돼 있으니까 어쨌든 늘 신경 써주시는 우리 원장님들 덕분에 제가 좀 더 잘 앞으로도 될 것이고, 요거는 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예고편을 해드리면 제가 자꾸 지루해서 해드려서 죄송한데, 요게 두 번째 읽을 거예요. 소금의 진실. 요거 두 권 읽잖아요. 이거 두 권 읽으면 거의 소금 박사는 아니어도 어디 가도 누가 저염식은 건강식 얘기할 때 야 그거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몸의 필수, 어머니가 주신 몸의 필수 원소예요. 소금은 필수 원소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몸은 어디서든 잡아 당겨가지고 필요한 데 쓰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 샵에 비치되어 있어요. 최고야 최고. 이영희 원장님 진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잘 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오늘 예고편까지, 다음 책 예고편까지 한번 해드렸고요. 딱 30분을 채웠습니다. 줄이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자꾸 뒤늦게 또 같이 오시는 분들도 소통 한번 하고, 이 기회에 소통하지 뭐 얼굴 자주 뵐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